삶 속의 섬 우도. 오늘도 관광객들로 섬이 뒤덮인다. 수백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이제는 전기 스쿠터들까지. 해안도로는 하루 종일 붐빈다. 새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닷가에도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하다. 카페와 식당으로 즐비한 해안에는 오늘도 공사가 한창이다. 우도는 개발의 가속도가 붙었다. 하루 평균 5천 명이 찾는 우도. 쓰레기 처리 시설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하수 역시 그대로 바다로 흘러든다. 제주도의 축소판 우도. 지금 제주의 작은 모습이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제주 바다를 누비는 남방 큰 돌고래. 세계적인 희귀종이며 멸종 위기종인 이들은 최근 개체수가 120마리까지 늘었다. 이제는 살아 숨쉬는 제주 바다의 상징이 되었다. 밀물대 고인물이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해 생기는 조수 웅덩이. 제주 해안마다 숨어있는 조수 웅덩이 속은 어떤 모습일까? 파란 몸통에 흰 줄 무늬가 어우러진 갠 민숭 달팽이. 조수 웅덩이를 집터로 삼은 고둥들은 바위 틈을 쉴 새 없이 오간다. 좀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 본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자생 군락지. 쏠배 간팽 한 마리가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다. 보라와 다홍빛이 어우러진 연산호 군락은 못해서 볼 수 없는 바닷속 신비로움이다. 줄무늬가 아름다운 범돔들도 무리지어 먹이 사냥에 나섰다. 생명의 숨결로 넘실대는 바다. 오늘도 바다 생물들의 몸놀림은 분주하다. 여기는 살아있는 해양박물관 그 자체다. 날이 밝아온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해녀들이 총 출동했다. 오늘은 성게 물질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데 물질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로 물질이 50년이 됐다는 강혜선 씨도 표정이 잔뜩 어둡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인데도 험악한 분위기가 되풀이되는 건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하라는 거다. 제주 바다는 어느 개인의 바다가 아닌 마을 공동의 바다다.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돌보고 가꾸며 함께 나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해녀가 있다. 이제 그녀들을 따라 바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바위 틈에 숨어있는 성게를 찾아 한 움큼씩 망사리에 담는다. 그렇게 몇 번씩 물속과 물 위를 오가며 바닷속 풍성함을 채취한다. 바다는 그렇게 해녀들에게 가진 걸 넉넉히 내준다. 그렇게 물질을 시작하기 한나절. 해녀들이 하나둘 무트로 나온다. 망사리는 어느새 자기 몸집보다 더 커졌다. 오랜 물질에 지쳐 들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수확은 꽤 괜찮은 것 같다. 물질은 모두 해녀들의 몫이지만 성게철에는 남편들까지 나와 거둔다. 누구라 할 거 없이 바쁘게 손을 놀리며 따온 성게를 깐다. 더러는 까기보다 먹기 바쁜 남편들도 있다. 나 먹을 많이 먹어줘서 게 어떤 까남식을 주고. 강혜선 씨 남편도 아내가 잡은 성게를 손질하기 위해 어김없이 나왔다. 바다에 한자 보내면은 미안하잖아요. 또 항상 마음속에 미안하고 고생스럽는 거 생각하면은 빨리 바다에 가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바다가 준 풍요로 사형제를 키워낸 강혜선 씨.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바닷속 사정에 요즘은 걱정만 더 늘어간다고 한다. 다 정비하면 다 그 물은 바닥들에만 보내놓은 바다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가에는 할머니들 할 끼는 없어. 뭐 다 오염돼가지고 이제 저 먼데에 나가는 애도 이 가에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령 해녀들은 점점 이제 수입이 줘가지고 이제 하는 형편이 주게. 서부 지역 어촌 계장들이 하수 처리장을 찾았다. 바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길에 지나가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어촌 계장들. 안박을 때 있고 바깥 지금 보면서 하수 처리장이 넘쳐 해녀들도 물질을 하러 못 들어간단다. 해녀들이 아침에 성게를 갖다가 다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도저히 물에 못 들겠다. 떠다닌다 이거. 슬래지가 떠다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다 나갔어요. 4, 5만 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유는 단순하다. 시설 용량보다 많은 하수가 들어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처음 시작한 때 이 서쪽에 제일 관광지인데 이게 그렇게 물 조류해가지고 이제 해수욕장 쪽으로 이렇게 안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양이 이제 4만 톤이 5만 톤이 왔을 때 그 관광객 때 피해를 갔을 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예방 차원에서 이런 모노를 그 항해 방문을 한 그런 계획입니다. 제주의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항공기. 특수 촬영 장비를 이용해 제주 연안을 항공 촬영하고 있다. 이들은 해안 오염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팀이다. 초분간 카메라는 적외선에서부터 가시광선까지 48개 밴드로 나누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밴드별로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얕은 바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바닷가는 어떤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분석했다. 그래픽 영상을 통해 본 제주 바다의 모습이다. 바다의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상황이 색으로 표현되는데 빨간색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 한다. 인구가 밀집한 제주 도심 근처 앞바다가 가장 진한 빨간색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안의 하수 종말 처리장 이 부분 이런 해역에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상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라든지 오염원 자체는 질소나 인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반에 그 급격하게 구멍 갈파래라든지 기회종이 그 안반을 전체를 덮음으로써 해조류가 착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해조류 포자가 착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죠. 갯녹음이 가장 심했던 제주시 도두동 앞바다. 한여름 폭염 속에 바다 앞 하수처리장 공사가 한창이다. 하수를 모아 미생물로 분해하는 생물 반응조 2개를 새로 짓고 있다. 하수량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 전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 7월 하수 처리량 2만 톤을 늘리는 공사를 마쳤다. 도두 처리장인 경우에 작년도에 이런 하수 처리 문제로 해서 현재 그 생물 반응조 2개 중에서 1개는 완료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동을 한 결과 그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두 앞바다를 찾았다. 증설 공사 후 얼마나 바뀌었을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수심 20m 아래 1m 크기의 대형 방류관에서 시커먼 물줄기가 콸콸 뿜어져 나온다. 마치 연기를 뿜어내듯 물줄기가 터진다. 배출수의 수질은 과연 어떨까? 배출수의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TMS 결과다. 2017년 2월부터 질소와 인, 부유물질 농도는 계속 기준치를 초과했다. 7월까지 180일 동안 단 하루만 빼고 오염된 배출수가 바다로 나갔다. 하수 처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다. 오랜 시간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로 바닷속 상태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손으로 바위를 문지르자 퇴적물이 흩날린다. 생명체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바닷속 퇴적물은 어느 정도 오염됐을까? 퇴적물을 떠서 성분 분석을 맡겨보기로 했다. 부산의 한 해양환경 전문업체에 분석한 결과 중금속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제주의 해양 안반 특성상 일반 해역에서도 검출되지만 수치가 이미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다. 수은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주의 기준의 5배, 비소는 4배 가까이 검출됐다. 니켈의 경우는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리 기준마저 넘어섰다. 먹이 사슬을 통해 우리 몸에 쌓일 바닷속 중금속 성분이 위험 수준까지 높아진 셈이다. 굉장히 하수가 많아진 것으로 양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이제 처리 제주 해양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속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나타나는 그 제 생각이고요. 이런 현상들이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제주 해양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아마 앞으로 5년 이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이유가 그만큼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숙박업소와 카페 등 각종 상업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성산 일출봉 주변. 최근 중국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이미 들어선 건물에서만 하루 4,000톤이 넘는 하수가 발생한다. 성산 하수처리장 역시 시설 용량이 넘쳐 봄부터 증축 공사를 벌였다. 이곳도 미생물 반응조 2개를 증설해 처리 용량을 3,000톤 더 늘렸다. 저희들 4,000톤에서 이제 6,000톤을 증설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1.5배가 증가되니까 당분간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라든가 이제 하수 발생량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설 공사 후 배출수는 깨끗해졌을까? 방류관이 있는 수심 30m 지점. 흙탕물 같은 하수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하수 처리 용량을 3,000톤이나 늘렸는데도 배출수의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올 들어 150일 동안 단 열흘만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 증설을 해도 하수 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다. 이번에는 서귀포시 동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보목 하수처리장 앞 바다를 확인해봤다. 보목의 명물인 자리돔대가 눈에 띈다. 자리돔대를 따라가 봤다. 하수 방류관이 모여있고 자리떼들이 식사 시간이라도 기다리는 듯 몰려있다. 10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배출수가 짙은 연기처럼 뿜어져 나온다. 다이버가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하다. 하수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될 정도로 엉겨붙은 오염물질들이 마구 쏟아진다. 같은 시간 바다 위에는 누런 거품이 올라오더니 긴 띠를 만든다. 제주 바다 사면으로 오염된 하수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내 하수 처리장은 제주시 지역 3곳과 서귀포 5곳으로 모두 8군데다. 하수 유입이 많은 여름철에는 처리 용량의 90%를 넘기는 곳이 5군데에 달한다. 성산의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 유입량이 처리 용량보다 100톤씩 많았다. 도두와 성산은 올해 일부 증설을 마쳤는데도 벌써 적정 처리 용량인 60%를 넘어선다. 증설로는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를 쫓아가기만도 버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수 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우리 도두 종말 처리장의 한 2배, 3배 면적에서 한 500만 정도 커버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주도의 하수 종말 처리 시스템은 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취재 과정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취재팀이 공인기관에 의뢰받은 배출수 성분 분석값과 하수 처리장이 공개하는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 거다.
도내 모든 하수 처리장은 TMS라 불리는 측정 장비를 통해 방류수 수지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취재팀은 다시 정확한 시간에 맞춰 배출수를 채취해 분석을 맡기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같은 시간 TMS 수치와 비교해봤다. 8월 17일 12시에 채취한 성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분석 결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8배 훨씬 초과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하수처리장 TMS의 부유물질은 기준치 훨씬 아래고 인 함유량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더 이상한 점은 서귀포 색달처리장의 TMS 값. 방류수 수질은 당연히 매 시간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4월 26일 새벽 2시부터 수치가 똑같다. 6월 30일까지 2달 넘도록 모든 항목의 값이 소수점짜리까지 똑같다.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긴 한 걸까? 이런 의혹은 해경 단속에서도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도내 하수처리장 8곳을 현지 조사했다. TMS를 측정하는 같은 지점에 물을 떠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경 조사에서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등 모든 성분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서부 하수처리장이 공개한 TMS 값은 모두 기준치 아래로 깨끗한 물이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니 부유물질은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TMS 수치의 신빙성에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일부 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방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자체 측정하는 TMS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저희가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그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분석한 결과가 더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해 해당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제주도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를 듣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찾아갔다. 처리장은 측정 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TMS 측정은 상한선이 30에 맞춰져 있고 1시간 동안 평균값으로 계산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부유물 농도가 300이 넘어도 TMS 상에는 30 미만으로 기록된다. 또 30을 1시간 평균으로 나누면 수질은 기준치 아래가 된다. 결국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해도 기록상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셈이다. 저희들 모든 하수처리장에 TMS 시설이 법적 기준치의 3배로 한계치로 정해져 가지고 3배 이상은 측정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량보다 우리가 TMS에서 나오는 측정량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시간당 평균 자료, 3시간당 평균 자료로 봤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국제도시로 불리는 일본 후쿠오카시. 일본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도시 중에 하나다. 후쿠오카시의 상징과도 같은 하카타만. 6개의 하수처리장도 이 주변에 모여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80만 톤. 인구는 제주의 2배가 조금 넘지만 하수 처리 용량은 4배에 이른다. 하수 발생량이 처리 용량의 60%가 되기 전에 미리 증설한 덕분이라고 한다.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 보니
하수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악취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없애는 고도 처리 시설도 모두 갖췄다. 이런 처리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물은 상수만큼 깨끗한 수질을 보증한다. 福岡湾、博多湾という警察水域に、に面してますので、高度処理ということで、通常の、活性汚泥処理という処理に加えて、さらに、リンとか窒素を除去する、高度処理といったものを加えて、博多湾の水質保全に、寄与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물을 주는 작업이 한창인 후쿠오카 도심의 한 작은 공원. 하루에 뿌리는 물의 양만 수십 톤에 이르는데 모두 하수 처리장에서 만든 재생수다. 이 재생수 덕분에 후쿠오카 시민들은 도심 속 숲을 얻었다. 하수 처리장에서 생산하는 재생수는 하루 6,000톤에 이른다. 충분한 시간과 고도 처리 기법을 거치면 더러운 하수도 맑고 깨끗한 물로 바뀐다. 재생수는 숲을 가꾸는 데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건물 청소에 요긴하게 쓴다. 연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재생수를 쓰게 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これはトイレの機械とかは非常に精密ですし、また白い便器に黄色い水が流れるとちょっと、お客様に不快な思いをさせるということで、見た目としては非常に透明な飲み水に近い水を供給しています。 하수는 공업 분야에도 재활용된다. 하루 2만 톤을 생산해 수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인 미쓰비시 시멘트 공장. 아침부터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간다. 후쿠오카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실려 있다. 하수 처리장 찌꺼기의 20%가 이렇게 시멘트 원료로 활용된다. 나머지 80%는 토양 안정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도로를 만들 때 바닥에 깔아 아스팔트 수명을 늘리고 안전성을 높여주는 첨가제다. 후쿠오카시는 이렇게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100%를 재활용하고 있다. 福岡市の焼却灰を利用するということもあるので、当然地域のですね、産業廃棄物を利用していくという点においてはですね、非常に社会的な意味もあるかなと思いますし、福岡市さんもはじめ九州ではですね、よくうちの製品を利用していただいてます。 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온다. 충전 중인 연료는 기름이나 전기가 아닌 수소.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부터 추출한 신재생 에너지다. 현재 하루 생산량은 차량 60대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아직은 차량 가격이 비싸고 관련 산업이 걸음마당겨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대중교통수단의 연료는 물론 산업 에너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고도의 기술 개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후쿠오카시를 하수 처리의 미래 도시로 만들었다. で日本の国の方では今水素ステーションの建設をどんどん増や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考えがありまして、建設に関しては建設の補助金が出るような形で国の方からも支援がされていて、2020年にはだいたい今の時点だと日本全国に90カ所ぐらい
水素ステーションがありますが、2020年で160箇所から2025年だと320箇所にステーションを増やそうということで、国の方も積極的に支援がされている状態です。 강정천 하류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봄이면 강정천을 타고 올라와 서식하는 은어 새끼를 뜰채로 잡아 통에 담는다. 잡은 치어들은 상류로 옮겨와 조심스레 강에 풀어준다. 은어 개체수가 해마다 줄면서 마을 청년들이 5년째 해오는 일이다. 그 개체 수를 좀 늘리려는 우리 방안으로 저희 강정 청년회에서 그 은어를 포획해서 지금 이쪽 상류 쪽으로 와서 지금 방류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강정천은 환경지 표종으로 1급수에만 사는 은어의 대표적인 서식처이다. 강정 앞바다에서 겨울을 난 은어들은 봄이 되면 하천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은어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고 크기마저 작아졌다. 마을 청년들은 해군기지 방파제가 조류의 흐름을 바꿔 오염된 퇴적물이 은어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해군기지 이쪽 건설 방파제가 나가면서 항아리 모양으로 갇힌 형태가 되어가지고 조류가 예전하고 많이 변화가 있어서 이게 안에 있는 퇴적물을 육상으로 전혀 올리지 못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점점 높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마을 청년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는 강정천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한 치 앞이 안 보일 만큼 어두워진다. 바닥엔 낙엽과 진흙들이 가득 쌓여 있다. 퇴적물 깊이는 어림잡아도 1m가 넘어 보인다. 작은 움직임에도 퇴적물들이 먼지 폭풍처럼 일어난다. 도무지 바다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퇴적물은 강정천 하구뿐만 아니라 방파제 주변에도 넓게 퍼져 있다. 안반의 해조류는 사라졌고 바닷속에 마치 흰 곰팡이가 핀 것 같다.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나온 석회질 부유물이 아직 남아 바닥을 거미줄처럼 뒤덮은 것이다. 조류가 사라지면서 매립지 주변 바다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이쪽에는 지금 강정천에서 내려오는 그 부유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물질들이 외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 부유물질들이 그 약간의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주변의 생태계에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09년 축구장 면적 13배에 이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한 2호 유원지 부지. 주민들은 매립 공사 후 해수욕장 모래가 사라지고 구멍 갈파래가 자주 밀려온다고 말한다. 매립한 지역에서는 무태서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따른다. 이미 대규모 매립으로 조간대가 사라진 제주시 탑동 앞바다.
제주도는 신항만을 짓기 위해 마라도 면적의 4배가 넘는 130만 제곱미터를 더 매립할 계획이다. 매립 면적만큼 해양 생태계는 사라지고 조류 흐름이 바뀌면서 주변 바다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됐다. 거기에 살아왔던 희귀한 해양 생물 어종들은 당장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그 매립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부유사가 발생한다든지, 또 매립장이 매립이 되면서 또 주변 해류가 안전이 바뀌면서 토사가 쌓인다든지, 또 어떤 지역은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래가 유출이 계속돼 가지고 해수욕장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피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퍼들의 천국이자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 하와이는 제주도와 많이 닮았다. 화산의 용암으로 이루어졌고 빼어난 바다 풍경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따뜻한 기후와 다양한 해양 레포츠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다. We come here probably every second year. We try to come 33 years. So yeah, it's beautiful, beautiful place. So we try to come here as much as we can. Yeah. 하지만 와이키키 해변은 1년에 60cm씩 사라지고 있다. 해변을 따라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섰고 주변에 요트항까지 생기면서 해안 지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달라진 해안선은 조류의 흐름까지 바꾸었고 해안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미 사라진 작은 해변들도 적지 않다. 와이키키도 해마다 이웃섬에서 모래를 사오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We have so many developers and they keep developing land, so we confine that development to certain areas. For Oahu, we've lost a lot of beaches already, so we're trying to protect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오아우섬 동쪽 해변 카일루아. 이곳은 와이키키와는 모습부터 다르다. 해변에는 건물 하나 없이 모래와 나무뿐이다. 주택들도 해안선에서 한참 멀리 들어섰다. 관광객들은 해변을 달리거나 물놀이를 하면서 휴가를 즐긴다. So we prefer the natural beauty of this beach where there aren't a lot of restaurants on the water like in Waikiki. We love the more remote nature of this beach and we prefer that. 관광객이 몰리지만 상가 건물이 없는 건 하와이 주 정부의 엄격한 개발 제한 정책 때문. 해안선으로부터 13m에는 어떤 건축 행위도 금지하는 셋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규제 덕분에 카일루아 해변은 와이키키와는 다른 자연 그대로의 해변을 보존할 수 있었다. This is for public use only. The designation is public use. So we are not allowing any commercial development or private development. Just kept for the public use. 화재로 집을 잃은 피터 루이스 씨. 그런데 1년 넘도록 집을 못 짓고 있다.
주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50년 전 집을 지을 당시에 없었던 셋백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새 제도에 따라 건축금지 구역에 포함된 담벼락을 허물어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을 허물면 집터까지 무너질 수 있어 피터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I don't like it, but I know I have to do what I do, so I just do it. I mean, I have no choice. Otherwise, if I tell them I'm not going to take the wall out, they say, okay, but no permit for your house. So I have no choice.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기도 하지만 하와이 주 정부가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공공의 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One of the major natural resources that we need to protect is our beaches and our shoreline areas, because that's what people will come to Jeju Island to see, perhaps. And so, if you're building structures too close to the shoreline, you need to reconsider what you're doing, and in the future, you need to make sure that I would ask that you consider perhaps locating these developments further away from the shoreline to allow your natural beach assets to survive. 주 정부 방침처럼 지역 주민들도 개발보다는 보존을 중요히 여긴다. 오아후섬 동쪽 카이비 해안은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대표적인 자연 해변이다. 이곳은 1980년대 제2의 와이키키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고 2달 동안 4만 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결국 주 정부는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해안변을 매입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과 주 정부가 400만 달러를 모아 70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사들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존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로 거대 자본의 개발을 막은 셈이다. Of course, development is good, but up to a certain point, this unprotected, the shoreline, you can imagine a hotel being put there where sandy beaches on the drive towards Makapu, and they were proposing putting vacation cabins on the hill. That didn't bode well because who would be using them? Who would be using the vacation cabins? It would be just tourists. 제주에서도 작은 변화는 시작됐다. 개발에서 보존으로 정책의 방향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해안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층 이상 건축을 규제하는 수변 경관 지구가 9곳에서 119곳으로 늘었다. 아직은 고도 제한에 불과하지만 해안변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건축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했다. 그동안 이제 해안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 훼손이 많이 되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이제 한데 이런 부분을 이제 현실에 맞게 새로운 방향에서
대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해안변의 기능 복구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 최지혜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접고 다시 바다와 엄마를 찾았다. 올해로 해녀 3년 차. 아직 물질은 서툴지만 말없이 품어주는 엄마 같은 바다가 좋다. 좀 있으면 엄마 감 쫓아가야지. 쫓아가면은 그게 꼬치 잡아주면 해주면은 꼬치 그게 못하니까 그지. 다 타버렸네. 그러니까 거짓말 맨날 한 거 아니냐. 자, 아까 뭐 놀래미 피고 막 산에 가보대. 엄마는 딸이 걱정이다. 더 이상 어릴 적 딸이 봐왔던 그 바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조루가 이렇게 흘러. 물질이 서툰 딸이 살아가기에 바다는 너무 척박해졌다. 바다에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게도 10만 원은 벌어서 어떤 물에 들어갈 생각이 있죠. 강원에 예를 들어 막 그 짬을 바직바직 하면 타면 게 돈 10만 원 벌이 안 되면 누게 그뒤 들어가자 할거리.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지금까지는 내년 동안은 할 걸로 봐도 나중에는 해녀를 육성해봐도 바닥에 해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가 보기에는. 더 이상 풍요롭지만은 않은 제주 바다. 모녀는 오늘도 물질에 나선다. 바다가 삶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